는 좀 기억해야 될 숫자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게 쪼개서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학부모님들,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외부에서 오신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 학원은 이제 서울 시내 기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서부 학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님들 이제 잼민이에서 벗어나는 중1 되는 아이들 이제 중학교 입학 앞두고 계신데 거의 서부 학군에서 중학교 보내실 생각으로 여기 오신 거 맞으시죠? 그렇죠? 어디 다른 지역 가실 건데 여기 오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 학원은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중등부가 있고 예비고일관이 따로 있고 고등관이 있는 그런 학원이에요. 지금 여기 참석해 주신 이 신사 캠퍼스가 중등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가 결국 2024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여기는 무조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2까지만 여기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관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캠퍼스가 총 4개가 있는데 여기가 본관이에요. 그 사업자도 여기가 이제 본점으로 되어져 있고,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굉장히 좀 큰 의미부여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저 개인이 이주학원에서 뭐 지네끼리 본점이네 어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중등과정에서 전체 입시는 진짜로 과장 1도 없고 78% 정도는 여기서 완성이 돼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중2까지.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애들이 안 따라주고 막 어리버리하고 있고 사춘기 오고 엄마도 좀 아직 입시 잘 모르실 수 있고, 그런데 팩트는 78%가 진짜 중2 때까지 완성이 되더라고요. 계속 보면 또 그래요. 물론 중1 때 시작해서 중2 때 78%가 마무리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얘네가 초등학교 때 마냥 놀지는 않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예비고1, 그러니까 중3이 되는 시점 있죠? 요때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때 그러나 쭉 달려서 한 91% 정도는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과정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대입을 위한 과정에 전체적으로 중딩 2학년 때 78% 완성.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거의 뭐 90%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실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 각 배정받아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가요. 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나머지 9% 완성하신다고 보는 게 진짜 찐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입시 설명만 하는 그런 쪽에만 있지 않고 당연히 제 본업이 강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업이 그냥 전임 강사 같은 수업을 해요. 제가 월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눈 뜨면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는 사람인데, 어찌됐건 제가 늘 매년마다 보고 20년차 봐도 이건 정말 지워지지 않는 팩트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중등간에서는 여러 다채로운 중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예비고1도 아직은 중학생 신분이니까 중학교, 다채로운 중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고등간은 서부학군에 고등학교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주아학원은 딱 8개 고등학교만 내신과 생기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지가 벌써 한 5년은 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남고는 대성, 숭실, 충암, 여고는 예일, 동명, 선일, 공학은 선정과 명지고등학교, 이렇게 딱 8개만 진행을 하고, 이 학교들의 공통점이 좀 있으세요. 뭐냐면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공립이 없어요. 국공립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입시 제도, 또 2028 교육 개정안 바뀐 제도에서도 사실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갈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문을 열고 수시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수시 전형은 공립, 국공립보다는 사립이 훨씬 실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안 바뀌시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사립학교들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학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좋겠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마음에 그냥 박히시죠. 저게 진짜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몇몇 낱낱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학원 소개는 마쳤고 지금 지난 10월 10일이었습니다. 2015
교육 개정안 바뀌고 이제 2028년도 대입 개편안의 시안이 지난 10월 10일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각종 뭐 교육 관련 컨텐츠 유튜브 뉴스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뉴스들을 아마 접하셨을 텐데 좀 이것저것 많이 보셨죠? 들으셨죠? 그쵸? 근데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예, 뭐 되게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은. 그 개편안 이제 페이지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수능이 과목이 줄었어요. 그리고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고 내신은 엄청 바뀌었죠.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고 기존에 원래 예전에 이제 시안으로 발표했던 내용은 고1만 상대평가하고 고2, 3은 절대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고1, 2, 3 다 같이 5등급 제도로 하겠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요. 그거 지금 뭐 아셔도 별로 영향력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랑 연결해서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10월 10일 개편안 시안 발표 이래로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전에도 뭐 뉴스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들 어때요? 뭐 의대 진학을 위해서 스카이 붙은 애들이 다 자퇴를 한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수학이래요, 수학. 왜냐면 재수해야 되니까 그냥 그 자기 전공 관련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공통 수학을 듣고 재수나 삼수할 때 써먹으려고 대학생들이 대학 안에서도 캠퍼스 안에서도 의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자, 그리고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진학이 대입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습니다.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1등급 받아야 된다. 내신이 5등급 제도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스펙트럼 자체가 줄였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올 1등급 안 받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생각도 못 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리고 최상위권을 위해서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저희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부학군에서 중학교 보내시고 고등학교 보내시고 대학을 현역으로 애들을 보낼 때에는 이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다 의대 가요? 다 의대 가냐고요. 그놈의 의치한 약수. 거의 나라가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대 정원이 1000명이 늘었대요. 그게 내 새끼예요? 해당 예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소수. 그런 애들은 따로 관리를 해야죠. 근데 너도 나도 무슨 뭐 정말 쥐들이 왜 이렇게 미로에 풀어놓으면 막 뛰어가면서 어디 갔는데 몰라 일단 뛰고 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다수 학생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쵸? 두 번째, 일반고보다 특목고 진학이 대입에 유리하다. 일부 맞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잠시 뒤에 더 뜯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대체로 이 특목고 안 가잖아요. 그쵸? 특목고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어요.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특목고 안 가지 않습니까? 8개 고등학교 아까 보통 거기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신 다 1등급이라 그랬는데 이거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몇 말씀드릴 거고 정시 확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서부학군에서는 수시로 대학에 더 좋은 데를 가요, 애들이. 그래서 주변에 뭐 아는 언니들 대학 보내거나 혹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첫째 자녀를 일찍 보셔갖고 걔를 입시를 치르셨다면 그 아이들의 실적은 90% 이상이 무조건 수시예요. 그리고 정시로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대학을 갔을 거예요. 현역에서는. 이제 재수나 삼수를 했으면 모를까. 그래서 실제로 정시 확대가 크게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쏟아질 때 복잡하고 내가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저건 상위 3%를 위한 뉴스다. 아까 이제 제목이 10%였잖아요, 우리가. 일단 거기 안에 들어가거나 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얘기. 자, 인서울대학을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인서울대학을 어느 정도 해야지 가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이걸 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일단 빨간색 스페이스가 지금 바가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그쵸? 전체 첫 번째 반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1, 2, 3, 4, 5까지 여기 있는 집단들이 말씀 아까 드린 의치한 약수에
정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치한 약수 정원은 100분위로 보면은 1.65% 안에 해당 고3연도에 애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 수능 치른 모든 전체 수험생 중에 1.65% 안에 든다는 얘기니까 전국적으로 6,600등 안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충 아시겠지만 의치한 약수는 현역이 많이 붙어요?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이 많이 붙어요? 재수생이 훨씬 많이 붙죠? 걔네가 거의 50% 훨씬 넘습니다. 그쵸? 근데 이걸 후하게 잡아서 우리 아들, 딸 지금부터 재수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현역 때 고3 때 도대체 몇 퍼 안에 들어야 되는가? 왜? 재수 삼수생이 들어오는 숫자는 현역 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에서도 걔네는 들어와 있지 않고 내신에서는 더더욱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령 같은, 유니콘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집단이 얘랑 동갑내기 고2, 고3 요 애들끼리 봤을 때 50%로 잡으면은 0.83%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고3 됐을 때 그 해당 연도의 고3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1.65%는 대체로 재수생이 들어와 있을 거니까 현역으로 따지면 0.83. 와, 미쳤죠? 0.83 어떻게 들어가냐고, 전국에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중에 0.83% 안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홍대 정도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정도가 딱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5개 대학의 이제 홍대까지를 좀 보시면 되는 건데, 홍대까지를 보시면 6.61%입니다. 아까랑 계산 비슷해요. 13.22%가 이제 홍대까지의 정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역시 홍대, 당연히 재수한 애들이 저기 이상 가려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수생이 아닌 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1%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카대. 지금은 들리시지도 않을 거예요. 저기 어디 있더라? 이러고 내가 저기 보내려고 지금 뭐 이 간담회 왔나? 이러고 초육 엄마들은 다 서울대 얘기해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카대 정도를 딱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같은 계산법으로 9.94%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예요. 보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세대보다 지금 훨씬 어려워요. 10%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 제가 대학 갈 때 10%가 무슨 카드를 가고 훨씬 더 밑에 있는 애들이 갔죠. 근데 지금은 지방 거점 대학들도 명망이 많이 내려갔고, 지금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부산대라든가 경북대가 연대랑 거의 맞짱을 뜨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부산대 붙고 연대 붙으면 당연히 애가 어디 간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서울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대학의 입지나 순위가 많이 조금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랑 비슷하지가 않다라고 아버님들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는지. 뭐 그렇게까지 해? 막 이러시잖아요. 우리 때 근데 다 해서 갔어. 자기는 못 가도 우리 학교 78명 다 서영고 갔어. 막 이러잖아요, 아빠들이. 자, 이렇게 10%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시장님 죄송한데 에어컨 23도로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리모컨이 다른 데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만만치 않다라는 게 이 페이지의 내용이에요. 10%예요, 10%.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현실 자각 타임으로 보겠습니다. 서부학군에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중1 엄마들 아니시고 초등학생들 엄마들이시니까 여기 초등학교 중에 어디들 지금 다니고 있겠네요, 아기들이. 그쵸? 예, 연은초, 불광초, 수색초, 증산초, 역촌초, 충암초, 서신초 다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 초6 엄마로서 좀 마음이 설레시기도 하고 걱정도 되시죠? 그쵸? 그때 저도 생각나요. 중1 올라갈 때 되게 긴장됐던 것 같아요. 좀 마음가짐이 이제는 더 이상 장난 없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어찌됐건 이 초등학교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이제 중학교로 갈아탈 참입니다. 근데 뭐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대체로 요 중에 하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중학교 2군데 중에 하나 있으시죠? 여기 아니면 거기잖아요. 내가 지원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 중학교에 아마 보내시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이라면 요 중학교 졸업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주와 원원에서 하고 있는 8개 고등학교에 아마 진학을 하실 거예요. 요런 수순입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금 거의 전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서부학군에서 아마 제가 제일 오래 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수업도 하면서 강의도 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원장질을 하는 건 제가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순을 밟고 오고 있는데 아직은 중학교 배정이 안 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현장에서의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고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현실적으로 뚜껑을 열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중학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죠. 되게 높은 수준의 학업 역량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으니까요. 이걸 한 장의 페이지로 충격 페이지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시험을 서부학군에 있는 46개의 중학교가 작년에 치른 결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는 각 중학교에서 진행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을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지금 어느 수준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국가에서 만든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있어요. 이 시험지인데 이걸 윤 정부 들어와서 22년도에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웬만한 전국에 있는 중학교들이 다 이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들도 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뭐냐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듣기는 그냥 17문제 수능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독해는 좀 쉬워요. 그래서 이 시험의 취지와 목적이 뭐냐면요.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애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상위권이 몇 퍼센트냐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이라면 초등학교 1, 2, 3, 4, 5, 6까지 나오고 중학교 가서는 웬만하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애들이 몇 퍼센트냐 이걸 보는 건데 46개 중학교 중에 신도중학교가 이 지역군에서는 어찌됐건 제일 높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학교 중에는 87%의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괜찮다는 거 따라갈 만하다. 그럼 나머지 한 12.2% 애들은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재울 중학교가 있습니다. 85% 아이들이 잘 따라가고 있고 15%가 못 따라간대요. 그리고 진관중학교가 한 16%가 못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선일, 대성중, 예일여중까지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38, 10의 신도, 가재울, 진관중학교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집값이죠. 아파트잖아요.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업 역량이 안 돼서 막 못 알아듣고 막 맞춤법 틀리고 막 굉장히 비문 발생 막 해버리고 더하기 빼기 틀리고 이런 애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는 이제 지역의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맞물고 있는 대성 중고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도 있고 이런 선일, 대성, 예일이 순위별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광, 숭실, 연천, 은평이 있고 연서덕산, 선정, 구산, 영락, 상신, 연신, 증산, 충암이 요 아래에 있어요. 이거를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게 학교의 순위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좀 안 됩니다. 이거 관점 자체가 학업 역량이 안 되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은 학교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아예 없냐면 있죠. 근데 못하는 애들이 그만큼 좀 많다는 거니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 이거 이제 공개해 드릴 때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오픈된 자료를 퍼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들 벌써 표정 안 좋아 버려. 이러면 어떻게 이사 가야 돼? 주소 바꿔야 돼? 늦었어요. 주소 이제 뭐 바꾸시기도 늦었고 여기 겨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 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 중등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메인 고객 측 솔직히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올해가 아니라 원래 저희 여기 계속 있었잖아요. 저 여기서부터 개원해서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가장 로열티 있고 좋은 실적을 냈던 애들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상신연서예요. 여기서 진짜로 막 서울의대도 애가 붙었고 진짜 연대 가서 막 로스쿨 가가지고 얼마 전에 김앤장 합격했다고 저한테 전화 온 이제 뭐 이런 학생도 있고 다 30이 넘었죠 걔네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길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시킬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몸이 하나고 자아 자체가 하나고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동분서주하면서 저 학교 다니다 이 학교 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다니는 학교,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가 결국 환경 전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들, 그리고 그 내신의 난이도, 그리고 그 학교의 분위기에 결국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을 못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A 받았네, B 받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고등가는 구산에도 있고 명지 캠퍼스 앞에도 있고 해서 이제 세 개가 흩어져 있는데 고등부 가서 이제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어찌됐건 전교권, 그러니까 예일에서 전교권, 뭐 대성에서 전교권 하는 애들 다 신도 진간 출신이 그렇게 많더라고,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디라고? 신도중학, 그거 어디냐? 이랬었어요, 그때는. 근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분석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뭐 다른 오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중도간 이사 갈 계획도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이 애들 데리고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할 거고, 저는 항상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싹수가 보이는 애들을 키운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뭐 어디서 뭐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걔가 여기를 뭐 선택해갖고 뭐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거는 본질 자체가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런 상태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중학교 어딘가 갔어요. 그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가 보는 건 아니니까 빨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어딘지. 예. 마음에 뭐가 있잖아요. 지금 갈 수 있는 집이랑 가깝고 얘 오빠나 언니도 거기 다니고 있고 옆집 중학생도 다니고 있는 그 중학교 있잖아요. 그쵸? 거기가 지금 몇인지 한번 보세요. 분위기 좀. 그럼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 여기서도 잘해갖고 뭐 좋은 데 간 애들도 많고 뭐 무조건 뭐 그렇게 동네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홍길동이라는 학생과 이주아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네가 같은 중학교를 가거나 혹은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부학군 중학교 학생의 영어학습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재원생 학부모님들 정말 많으신데 그동안 초등학교 5, 6학년 때 어떻게 영어를 시키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주아 어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과연 어떤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체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뭐 하냐면은 재밌는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 수업하고 막 신문 수업하고 막 재밌다 그러고 원어민 선생님 오고 막 할로윈 파티하고 막 이러는 거죠. 막 포도알 막 스티커 붙이고 막 문상권 받아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중1 때까지 이러고 또 중1은 1학기 때 시험이 없잖아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근데 2학기 때 시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봤어요. 영어학원 어때? 재밌어. 막 영어도 잘 읽어버려 막. 한 번 또 원어민 한 번 봤을 때 별로 안 쫄아 애가 또. 그럼 약간 뿌듯하면서 뽐뿌 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2학년 딱 갔더니 3학년 갔더니 내신 시험 보거든요. 근데 못 보냐면 안 못 봐요. 왠지 아시겠죠? 왜 못 보지 않겠어요? 이 중학교예요. 물론 절대평가죠. 성취도 평가.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미션이 있는 거예요. A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그래도 퍼센테이지상 1%, 4%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퍼센테이지 용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 중에 A등급 아이들이 저쪽 중학교의 A등급하고 비슷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B등급은 당연히 그렇고요. 이해가시죠? 그건 뭐 이렇게 추산할 것도 없어요. 저희 시험지 맨날 보니까 너무 잘 알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결국 길동이는 영어가 94점 받아갖고 A 받아서 뭐 수학도 잘 보고 뭐 국어도 잘 보고 해서 올A 때리면 이제 엄마가 그날 맥주 하나 사시는 거죠. 우리 아들 잘 봤어? 아니 잘 몰라. 그냥 A 나오긴 했어.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맥주를 그 양반이 사신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주아라는 이제 가상의 학생이 있습니다. 얘는 중1 때 재미있는 학습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법도 하고 단어도 막 100개씩 외우라 그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예문도 외우라 그러고 유반이어도 하라고 하질 않나 특강을 하라 그러지 않나 5형식을 막 하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반기를 드는 게 아빠예요.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오형식을 때리냐. 성문 기본 영어 아니야, 니네? 아우, 답답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뽀찌를 놓는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얘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때 시험 봤을 때 얘보다 점수 어때요? 좀 낮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A를 받았습니다. 근데 얘는 중2, 3 때 뭐 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 말부터 고1 수능 모의고사를 얘가 공부를 해요. 실전 연습. 70분 동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무슨 구성이 있는지를 성적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푸는 거죠. 그리고 분석도 해요. 근데 얘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나 수학도 고1 3월 모평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11월 정도에 문 딱 단추 열어갖고 중3 때 내동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 당연히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는 어떻게 됩니까? 고1 어느 학교를 가든 내신에서 3, 4등급 정도. 진짜로. 자, 그리고 수능은 4등급. 현행 기준 말씀드립니다. 현행 기준.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내신이 조금 약간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내신이 1, 2등급, 2에서 10%, 수능 영어야 1등급 나오죠. 고1 때 됐을 때. 제가 지금 현재 예일여고 1학년, 2학년하고 대성고 2학년 내신을 맡아서 올해 진행을 했거든요. 예일 1, 2는 지금 맡은 지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8개 고등학교 중에 제일 어려운 학교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2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고1 예일여고 1학년 애들 이제 맡아서 진행하고 어제도 수업을 했는데 상담이 이제 들어와요. 근데 솔직히 제가 중학교 어머님들 하듯이 그렇게 상담을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담 전화 드리러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지금 예일여고 고1 인원만 85명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상담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드리고 제 개인 번호를 오픈해갖고 역으로 이제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신청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늘 해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중학교 다녔대요.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주변에도 보내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면 이제 약간 다르잖아요. 좀 엄마 아빠도 약간 다르고 그리고 걔가 역류를 나왔을 확률도 높고 또 아이가 굉장히 그 비판적 사고랄까? 막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고 막 청담에서 알바트로스 때려버리고 에세이 잘 쓰고 원어민하고 막 프리토킹 때려버리고 막 이런 애인데 예일을 갔어요. 예일을 갔죠? 1, 2등급 안 나와요. 저 국제중 출신들이 예일에서 1, 2등급 나온 애 본 적이 없어요. 진짜. 3, 4등급.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실제로 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다가 중학교 2, 3학년 때 한국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지금 저희 반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일이 나오냐면 안 나와요. 지금. 걔는 야 너 지금 뭐 하느라고 이렇게 자꾸 졸아? 어저께 책 보느라고. 뭔 책? 로맨스 소설이요. 로맨스 소설 같은 소리 한다. 로맨스 소설 왜 보냐 했더니 걔는 이제 소설도 너무 재밌대요. 뭐 보는데 했더니 원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 맨날 엄마 몰래 그 원서 소설 보고 맨날 그 영화 보고 당연히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근데 예일여고 1등급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어디 외국에 유학 보내실 계획이 있으시든가 다른 어떤 교육 철학이 있으시든가 그런 거라면 당연히 존중을 하겠는데 조만간 기다리고 있는 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안에는 사실 비밀이 있어요. 아마 100% 길동이는 첫째였을 거예요. 첫째였을 거예요. 여기 이 주하라는 애는 100% 둘째나 셋째예요. 그리고 얘네 오빠가 길동이에요. 비밀을 풀어버렸네. 가족 간의 비밀. 진심. 그래서 첫째 엄마들이 아무래도 실수를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실수가 좀 값진 실수였으면 좋겠는데 아까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학업 성취율이 78%까지 올라가니까 요게 돌이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수학도 빡세게 시키시고 영어도 빡세게 시키셔야 돼요. 지금 더 이상 애가 싫다고 이렇게 물러설 상황은 좀 아니고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는 또 어떤 어머님 전화 오셔서 이제 얘 1학년인데 선생님 얘가 진짜 되게 2학기 돼서 되게 열심히 했다. 1학기 때랑은 분위기가 애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애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얘한테 좀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 너무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약간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올라서 너무 실망이 커요. 저도 그렇고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 바짝 한 3개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올리면 다른 애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약간 도둑놈 심보라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쉬우면 누가 중학교 때 저렇게 난리를 치겠냐고 단어 외우고 학원 보내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린 상태가 있습니다. 자, 교육개정안 발표의 속내 간단하게 보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개편안 발표됐고 저게 시안이에요, 시안. 그래서 11월, 12월에 공청회를 결재를 할 거고 그 내용을 토대로 아마 과학 과목 같은 것들이 좀 변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내년에 이제 결정 확정안이 발표가 될 건데요. 요거 원래 이게 발표가 이렇게 10월까지 늘어질 발표가 아니고 올해 초에 발표를 하기로 했던 거를 미루다가 추석 지나고 그리고 10월 10일에 발표했거든요. 이거 교육계 쪽에서는 미리 다 정해놓은 건데 언제 발표할 거냐에 대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 추석 때 전에 발표하면 추석 때 가족끼리 다 모여갖고 욕을 바가지로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딱 지나자마자 10월 10일에 발표를 한 건데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은 5등급제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는 이제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국어에서도 선택 과목이 있었거든요. 엄매, 화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문과, 이과가 동일한 시험지로 동일하게 시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다 제각각인데 첫 번째,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 엄마들이 의치한 약수 보내려는 엄마들 반대하죠. 왜? 아니 9등급이었을 때 스펙트럼이 쫙 있어서 내 새끼가 요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이걸 5토막을 내버리면은 퉁쳐가지고 내 애가 최상위급인 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냥 상위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억울하죠? 손쉽게 최상위권이라는 걸 티낼 수 있었는데 다른 걸 어필해야 되니까. 그쵸? 두 번째,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반대하십니다. 왜냐면은 내신이 상대평가니까 그나마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싸바싸바하고 선생님한테 잘 봐달라고 그러고 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학교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었는데 그게 좀 축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변별이 선생님들이 당연히 입지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도 반대해요. 그런데 반면 대학은 어떠냐면 대거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발표안 보시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학 정원이 바뀐 게 아닌데 왜 스펙트럼을 축소했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걸르려고 그러지? 9등급이었던 제도를 5등급으로 하고 또 수능 같은 경우도 변별이 조금 사라진 거거든요. 변별이 약해졌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지? 그 핵심은 이거예요.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는 거예요. 내신 점수 환산법도 각 대학가 니들이 알아서 뽑아.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도 어떤 조건을 내걸지 이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지금보다는 그 조건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기뻐해요. 그리고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실 대학의 자율권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MB 정권 때도 그랬던 교육부 장관의 그 일괄되는 어떤 태도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교육개정안의 이 대입 개편안의 내용은 사실상 우리 서부학군의 입시 방향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왜 긍정적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9등급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4%고 2등급이 7%고 3등급이 12%여가지고 사실은 3등급까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5등급 정도 돼야 인서울을 가는 이런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5등급이 되니까 결국 얘네들이 대학 가게 될 때 내신 환산으로 만약에 2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행으로 따지면은 3, 4등급 애들도 그 안에 섞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빡센 거고 우리 아들, 딸들 입장에서는 좀 헐거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옛날 같으면 1등급 들어가기 너무 빡센데 지금은 어때요? 엔간하면 1, 2등급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대학이 봤을 때 어찌됐건 1차적으로 다른 걸 뭐 자율권을 동원해서 계산 화법을 어떻게 하고 자기들끼리 설계를 하겠지만 기준은 고교 내신이 1바잖아요. 고교 내신을 안 보는 학교 없어요.
무조건 볼 건데 지금보다는 서부학군 애들이 훨씬 더 빡세지가 덜 하겠죠. 2등급 안에 들어간 애들이 많으니까 결국 10%, 24% 합치면은 34%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현행보다는 훨씬 더 헐겁고 조금 만만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는 안 그러냐, 내신은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다른 지역은 내신이 어렵잖아요. 거긴 더 경쟁이 빡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제가 비교하는 게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교육 특구라고 불리는 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한테는 조금 수월한 입지가 됐고 부피 자체가 커졌다고요. 옛날에는 뭐 10평짜리 방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인서울 보내겠어 라면은 첫 번째 모집단을 1차로 모집할 때 30평짜리 방 안에 다 들어와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아무래도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수시예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 다 수시로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 보내셔야만 해요. 그래야 더 좋은 데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영수랑 통사, 통가라고 하는 이미 5개 과목을 애들이 수능에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물리도 선택하고 화학도 선택하고 뭐 생윤도 선택하고 해서 선택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각 과목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과 애들이 점수가 높아서 문과를 침공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국어에서 90점을 받았고 수학에서 90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 90점을 대학에서 원점수를 환산하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를 환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이 과목의 90점과 이 과목의 90점이 똑같은 90점이 아니잖아요. 되게 어려운 시험은 90점이 아니라 98점으로. 만약에 90점 받은 이 시험이 난이도가 좀 쉬웠다 그러면 그냥 90점이나 89점으로. 이게 표준 점수인데 그러니까 그 해에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얘가 원점수를 몇 점 받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이과 애들이 선택한 과목들이 어렵고 그 시험의 표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표점으로다가 정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어라? 나 표점 왜 이렇게 높아? 그럼 나 문과에 그냥 서울대 찔러볼란다? 이제 이렇게 돼서 문과 침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표준, 이 선택하는 과목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동점자가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표점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수능도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부피가 좀 커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제가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오늘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일단 내신하고 객관적인 실력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로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확정안도 아닌데 지금 다 알면 뭐예요. 솔직히 또 바뀌고 또 바뀔 텐데. 그래서 이 페이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학부모님들은 내 아들, 딸이 진짜 24%, 즉 34% 안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하세요? 아니면 34%라고 하는 그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저 같으면 실감 안 날 것 같은데. 특히 애가 첫째거나 이러면은 실감이 날 수가 없죠. 한 번도 얘가 몇 %에 있는지 무슨 과목이든 오픈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럴 기회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국에서 33% 뭐 내지는 학교에서 33%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서부학군 8개 고등학교를 지원했다는 가정하에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그쵸?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을 딱 오늘 돌아가실 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8개 고등학교 중에 어디 갈 거예요. 뭐 특목고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는 투트랙으로 생각하시고 8개 중에 하나 간다. 오케이, 그럼 거기 가면 고1 때 무조건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고1 때. 지금 아까 3프로 뉴스에서는 뭐 올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좀 오바입니다. 왜냐? 2학년,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해요. 고등학교에서. 그게 고교 학점제예요. 2학년, 3학년 되면은 자기 전공 적합에 맞춰서 나 이 과목 들을래. 너는 저 과목 들어라. 이게 지금 고교 학점제에서 마치 대학에서 선택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학점하듯이 이게 지금 미국이 교육개정안 바뀌어서 고교 학점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1 때는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공통으로 고1 내신 다 치르고 공통과 공통사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문이과 다 공통이죠. 근데 2학년 되면은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죠. 그럼 선택 과목도 5등급 제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300명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거랑 선택 과목으로 갈라져가지고 80명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거랑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모르겠냐고요. 몰라. 2, 3학년 것도 다 1등급 갖고 와! 그러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거 다 보이잖아요. 몇 명이 응시를 했는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에 무조건 1등급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모집단 자체가 적으니까. 요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교육개정안 바뀐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떠들어 제끼는 건 뭐냐면은 올 1등급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어렵다, 현실적으로.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고1 때만큼은 1등급을 받아야 아까 말씀드린 10%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제 말씀이 맞죠? 그쵸? 그래서 고1은 5등급 제도에서의 10%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등급.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이라든가 전국구라는 어떤 계산법보다는 그 해당 고등학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것 때문에 서부학권 안에서도 아마 고등학교 선택할 때 더 치열한 여러 가지의 어떤 계획과 분석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1 때부터 간담회도 쫓아다니고 애하고도 굉장히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파파파파박 그래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입학 전부터 싹 만들어가지고 10% 안에 들어가려고 내가 별짓을 다 했다고. 이렇게 해서 애가 만들었어요. 고1 때. 그게 되면 수능이죠, 수능. 그쵸? 수능을 같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수형 통사 통과 공통이고 전국적 상대평가를 하는 거니까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건 지금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계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리고 개정안은 그때부터 이제 계속 확정안들을 보시면서 설계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중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얘네들이 고3 됐을 때 무슨 입시안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걸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 과목들을 입장을 딱 뜰 때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중학교 우선순위는요. 2028 대입 개정안 이런 게 아니라 서부학권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에 상대평가에서 몇 % 안에 들어갈 거냐.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거나 하고 그 다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전체가 수강을 하죠.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웃긴 게 지금 시안으로 나온 건 요게 수능 과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2, 3학년 때 선택하는 물리나 화학이나 이걸 수능 과목으로 안 보고 얘네 때는 1학년 때 배우는 통사, 통과를 수능 과목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공청회 거치고 약간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 과목들로 수능을 매년마다 문제 낼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2, 3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한 인원만 수강을 해서 1등급만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2등급까지도 당연히 15개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야, 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 네, 중요한 페이지였고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서부학군 8개 고등학교에서 10% 템포로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마도 이 서부학군에서 8개 고등학교의 영어 내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일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게 두렵지도 않고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만하거나 오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그게.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잘 앞으로도 더 할 거고. 그러면 이 고등학교의 10% 안에 들어갈 전략도 제가 잘 알겠죠. 제가 잘 알겠죠, 가장?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일여고 2학년의 부교재가 한 7, 8년 만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근데 그게 조금 큰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만약에 초짜 강사거나 경력이 조금 부족한 강사였으면, 왜냐면 그동안의 자료가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왜냐면 한 6, 7년 동안 똑같은 부교재를 쓰시는 바람에 축적된 테스트라든가 디벨롭된 시험지라든가 자료가 5만 가지를 다 갖고 있었는데 싹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 그리고 이 부교재는 시중에 자료가 없거든요. 다 달려들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도 막 어렵다고 그러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교재가 또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예일 2야. 부교재 바뀌었고 부교재 어렵지. 너 이거 누가 제일 잘할 것 같냐? 나야.
왜냐면 어차피 바뀐 조건은 똑같잖아요. 그럼 다른 학원, 다른 선생님, 다른 학생 다 어렵다 그러는데 누가 이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처리를 할까? 바뀐 거에 대해서. 나다. 이거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아니겠냐. 나 무조건 자신 있다. 이미 우리가 다 선점을 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도 2학기 딱 바뀌었고 중간고사 봤는데 100점도 여러 명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결이 다 똑같으니까. 자,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길 가려면요. 지금 현장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변동들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기준으로 해서는 학교 내신을 서논수령, 서수령, 논수령, 주관식이죠. 그리고 뭐 영작해라, 뭐 요양문 안성해라, 어법적으로 틀린 거를 고쳐라, 기타 등등 이런 문제의 문항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 고등학교 중에 지금 현재로는 대성고랑 숭실고등학교만 선원수령이 0%예요. 지금 지필고사에서 수행평가 물론 있지만 그것도 이제 남학교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서수령, 논수령을 집어넣으면 생각해보세요. 아들, 엄마들 있으시잖아요. 선운수령 쓰면 애들이 잘 쓰겠어요? 그럼 그 학교 선생님 입장에도 생각해서 채점할 때 얼마나 빡셀까? 막 발가락으로 써가지고 막 이게 S인지 T인지 구분이 안 가고 막 2개 쓰라 그러는데 하나를 쓰지를 않나, 문제를 못 읽어갖고 엉뚱한 걸 쓰지를 않나, 이제 애들이 이럴 거니까 그렇게 복잡한 계산법 말고 올 객관식으로 해도 서열을 나눌 수가 있는 게 남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2학교만 선원수령이 없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나머지 학교들의 선원수령의 패턴도 올해 들어서 변동 추이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선정고, 또 명지고, 충암고, 동명여고, 예일여고 모두가 다 선원수령의 변질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챗GPT 이용해서 내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더 확대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뭐 중간고사 때만 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중간기말에 다 내버리고, 왜냐하면 내후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본격 시행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고등학교 가는 건데 갑자기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고등학교가 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는 제가 영어과에 해당돼서는 가장 전문가답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근데 맨날 수업하면서 아까도 뭐 국제중학교 얘기도 드렸고 외국에 살다 온 애도 얘기 들었고 뭐 그런 특이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죠. 맨날 그냥 지나가다 걸리면 저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어요. 어쩌라고. 중학교 때 올해였어요. 중학교 때 뭐였어요. 너무 많아요. 특히 예일대성에 다닐 정도면 그런 애들이 주로 많죠. 그러니까 걔가 이제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갖고 중간고사 때 진짜 뻥 아니고 30점 맞아버려요. 진짜 어떤 애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며칠 전에 왔던 애는 27점 받았어요. 어디 있다냐 했더니 말씀 안 드릴게요. 어느 중학교인지는 얘기 안 드릴 텐데 예상하시는 그런 중학교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럼 너는 아마 내가 지금 수업하는 거에 한 10이라 그러면 얼마나 알아듣는 것 같아? 한 4? 웃기지 마. 너도 한 2나 3 알아들을걸? 너 단어 품사 모르지? 너 오형식 모르지? 너 주어 동사 뭔지 모르지? 이런데 어떻게 수업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건요. 저희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은 3월 달부터 바로 해처모여에서 8개 학교별로 이렇게 반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일하고 아까 대서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충암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갔어요. 그럼 충암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3월 달에 충암 1학년 뭐야? 그래서 반이 쫙 형성이 되는데 절대로 레벨별 수업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조차도. 레벨별 수업을 어떻게 해요? 시험이 한 가지인데 어느 천년에 레벨을 올려갖고 뭐 그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단계별 수업?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중간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대비하지.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죠. 2학기 때도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슨 같은 학교 수업을 갖다가 레벨별로까지 잘라요. 그럼 가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다고 레벨별로 자르면 알아들어서 편하다고는 하겠죠. 엄마 이제 좀 알아들을 것 같아.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올라가 봤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말씀드리면 5, 6등급 받으나 4, 5등급 받으나 갈 대학 똑같아요. 근데 5, 6등급에서 4, 5등급 가려고 단계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데 중학교 엄마들은 너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신 거죠. 좋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중학교는 다 레벨별 수업을 하죠, 우리가. 그쵸?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비고일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레벨별 수업 왜 안 하냐. 입학하고 나서 근데 못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초 단계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느냐, 잘 건강하게 학원 수업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요. 중1, 중2, 중3을 논리적으로 요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1 어법의 용어들이 참 어렵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관계대명사, 뭐 접속사, 전치사, 뭐 선행사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모르는 애들이 뭐 1학년뿐만 아닙니다. 2, 3학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생들도 너무 많고요. 때로는 고3들도 당연히 몰라요. 근데 몰라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문장에서 기본 개념 적용할 수 있는가? 영어 단어의 암기 방법을 알고 있는가? 가끔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우리 애는 단어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선생님. 단어 외우는 걸 누가 좋아해요? 단어 외우는 걸 좋아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단어 외우는 거 왜 좋아해요?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죠. 리스 보는 걸 좋아하죠. 단어 외우는 걸 다 싫어하죠. 근데 외워야 되니까 하는 거고 조금씩 성취감을 높이면서 하는 건데 일단은 방법 자체를 모르는 애도 너무 많아요. 눈으로 이렇게 읽는다던가 발음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쓰기만 한다던가 좀 이상하죠. 일단은 발음을 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가 들었을 때도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입으로 같은 단어를 머릿속으로 연상을 뜻은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입으로 5번, 6번 읽어보면서 쓰는 건 한두 번이면 좋게요. 스펠링이니까. 근데 이놈의 거는 그냥 보지도 쓰지도 않고 그냥 냅다 그냥 손으로다가 묻지마 달리기를 해버리니 이러니까 안 외워지죠. 그리고 당연히 까먹고. 자, 그리고 다양한 문장을 끊어읽기 해석이 가능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옛날 막 이런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버리니까요. 자, 그리고 2학년 되면 문제 유형을 이해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고등학교 이제 선원 수령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고등학교 동명여고 되게 어렵거든요. 명지도 되게 어렵고 충암고 서수령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디벨롭 됐어요. 그렇게까지 안 어려웠는데 이번에 되게 어려워졌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약문을 완성하래요. 지문이 쫙 있고 이 문제의 이 지문의 요약문을 완성을 하는데 원래 수능에서 그 요약문 완성이라는 문제가 딱 40번 문제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수능형은 요약문에 빵꾸가 2개 뚫려서 단어 2개만 맞추면 되는데 이 학교 내시는 그렇게 안 나오고 빵꾸가 5개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요약문을 완성을 하래요. 근데 본문에서 찾아서 그 단어를 필요시 변형할 것. 이런 얘기예요. 필요시 어법 변형할 것, 없으면 찾았을 것. 뭐 이러지를 않나. 아니면 어법적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밑줄이 없어. 어디가 틀렸는지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애들이 일단 문제 자체에서 자꾸 놓쳐요. 조건이 한 2-3개로 늘어가면은 이건 줄 알았어.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시 어형 변형이라고 했는데 지가 보기엔 안 필요하대. 무슨 개그 치냐고요. 필요하니까 필요시 어형 변형이라고 했지. 안 필요하면 그 얘기를 왜 썼냐고. 안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안 필요했는데? 확실한데 엄마? 몰랑 모르면 말고 뭐 이러고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문제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독해지문을 읽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뇌피셜을 겁나게 가동을 해요, 애들이.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4등급 이상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중학교 2학년부터요. 또 특별한 가장 상위 레벨 아이들은 이제 조금 일찍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고1 3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2015년부터 지금 23년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난이도는 고1 3월이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이고 너무 쉬워요. 제가 보기엔 쉬워요. 근데 이 시험을 난이도가 다 똑같은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구성하는 문제들이. 그 중에는 A, B, C, D, E라고 하는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이 45문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A, B, C, D, E 중에 D하고 E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뭐 빈칸 추론이라든가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팩트 체크를 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단어를 잘 아느냐, 정확한 해석을 하느냐,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는 문제들이
A, B, C 문제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를 맞추라든가 제목을 맞추라든가 내용과 일치하는 거, 그림 보고 도표 해석하는 거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 맞으면 중학교 2학년인데 고1 모고가 4등급 이상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4라는 숫자가 좀 매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1 엄마들한테 서울대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솔직히. 그쵸? 서울대 얘기 왜 이렇게 해요, 중1 엄마들한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요때 요 단계별로 A, B, C 레벨에 해당되는 그 유형만 모아갖고 아이들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독해를 하면서. 그래서 요 문제들을 마스터시키는 게 중2 과정입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올라가서 이제 A, B, C, D까지. 그쵸? 그리고 장문 독해까지 45번, 44, 43, 42, 41. 41번부터 45번까지 마지막 7페이지는 장문 독해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진 않은데 앞문제에서 시간을 다 홀딱 써버리면 뒷페이지를 풀질 못해갖고 거기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시험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거잖아요. 어떤 시험이든. 뭐 3시간 줬는데 다 맞으면 그걸 잘 봤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까지 시키는 게 저희가 예비고일 과정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고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목표는 8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고1에 영어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10%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주관식이 있다니까요.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수능 모의고사하고는 패턴이 완전 다른 거니까 그런 공부들을 같이 1, 2, 3에 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미션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자가진단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저희가 자가진단을 좀 하고 이번 레벨 테스트도 지금 제가 참여해서 냈는데 중1 거 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예비 중1, 중1 영어학습의 문제점은요. 일단은 단어 외울 때 그냥 단어의 품사를 구분을 안 하고 외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모르면 영작은 어떻게 하고 이걸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사를 모르면. 그러니까 마치 외국인이 한국말 할 때 굉장한 비문을 할 때 우리가 거슬리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동사 들어갈 자리에 명사 써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쵸? 그래서 단어 외울 때 반드시 품사 구분해서 외워야만 하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자타동사 모르는 고1들 부지기수예요. 근데 부지기수니까 10%만 1등급인 거예요. 90%는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인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걸 아는 애들이 생각보다 중등가정에 별로 없어요. 고1 가정에도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품사 구분하라 그랬는데 특히 동사는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면서 외워야 수동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수동태를 구사를 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처음부터 조금 싹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애 지금 걔가 생각나시죠 지금? 집에 있는 걔가 생각나시면서 저거 하라면 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타동사를 외워야 돼! 이렇게 하면 못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을 줄이더라도 하나라더라도 이렇게 해서 팔굽혀펴기 마냥 오늘 0개 했다 그러면 내일 하나씩만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형식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주와 어학원에서 저걸 알아야 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저걸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고 시험을 내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몰라도 된다 그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저걸 안다는 전제하에 시험도 내고 수업도 하고 용어도 막 때려버리는데 이 갭간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만약에 묻혀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길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요거 알아야 되죠? 특강해야 돼요. 그래서 중1 레벨은 총 3가지인데요. 중1 학생들 그러니까 예년보다 지금 각 전국적으로 학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애들 학력이 너무 떨어졌대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학력이 떨어졌다 뭐 애들이 작년보다 공부를 더 못한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런 얘기 이제 강사님들이 하시면 어쩌라는 거야. 그럼 대안을 같이 얘기를 하든가 그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서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못하니까 왔지 솔직히. 근데 이제 너무 못한다. 막 단어를 막 비동사 막 이런 거 모르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중에 저희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봤는데 등원 불가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대기 중이시다가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레벨 테스트 이번에 조금 다채롭게 냈어요.
지금 대기 명단만 한 20명 넘던데요? 등원 불가라는 게 제가 매주 주간 보고하러 여기 오는데, 회의하러 오는데 기본 2~3명씩 있어요. 다 초6이야. 등원 불가, 등원 불가, 등원 불가. 진짜로. 예. 그렇다고 뭐 지금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되게 잘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래서 단어 암기 코칭을 저희가 옛날부터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케블러리 멘토링이라 그래서 일단 음원을 들려주는 거예요. 음원을 들려주고 같이 발음해보고 따라 읽으라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써보는 거.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2주 하는 단어 테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테스트를 못 보는 애들인 거예요. 아직은. 야, 던져주고 외워. 아이, 못 외웠는데 통과할 때까지 못 가. 이게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시간 외로 따로 떼어서 VM이 진행이 되고 통과를 시켜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 탈락의 개념이 아니에요. 2023년도는 통과 탈락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되더라고요. 성취도로 가야 돼요. 애들이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VM. 근데 이거 올해 이렇게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기초반에 항상 깔려 있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내내 동안 VM 강사가 따라 붙어서 아이들 한 반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팔품사, 문장 성분의 이해, 문장 구조, 그리고 팝송과 뉴스로 방학 때 신문과 팝송을 필수로 무조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벨 2는 중1, 2 듣기 과정부터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중학교 1학년 반에서도 이제 제2탑반이라 그래서 주니어 탑반입니다. 그 레벨이 제일 높은 반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어근을 통해서 단어를 확장시키는, VM이 필요 없어요, 얘네는. VM이 약간 시간 낭비예요, 얘네들은. 그냥 외워오라 그래도 잘 외워옵니다. 근데 일단은 단어의 뿌리, 우리도 이제 사랑한다에서는 사랑이라는 히읗이 이제 사랑 히읗, 이게 뿌리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랑하기, 사랑하다, 사랑할, 이렇게 파생이 돼서 품사가 바뀌는데, 그걸 마치 사랑할 하나, 사랑하다 2번째, 사랑하는 3번째,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외우면 되게 비효율이잖아요. 근데 모든 언어는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근을 통해서 단어를 확장하는 수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요걸로 유명한 책이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교재가 있잖아요. 근데 능률복화 어원편,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용도 있고요. 중학교 용도 따로 있어요.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교재가. 근데 능률복화 어원편이 지금 8개 고등학교 저희가 하는 학교 중에 4개의 고등학교가 고1 필수 어휘집이에요. 중간 기말에 그거를 무조건 넣어서 10과씩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단어집이 바뀌는 학교도 있지만 어찌됐건 저 책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학교 레벨에 맞는 어근을 다루는 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고1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고1 거 하는 일도 있어요. 사실은. 중2, 3 듣기, 문법, 독해, 문법 쓰고 발표 수업. 문법 쓰고 발표 수업이 뭐냐면 문법을 일괄로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받아 적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잊어먹고 또 하고 또 하는 건데, 지가 들은 걸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게 메타인지의 끝판왕이죠. 가르친다는 건 어리버리 아는 상태도 못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막 책 보고 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챕터, 관계대명사 챕터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칠판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하면 이제 칭찬을 저희가 어워드를 예산을 짰어요. 한 달에 이제 30~40만 원 이렇게 짜가지고 어떻게 줄 건지도 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 잘하고 그렇게 뭐 약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역량들을 자꾸 키워주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니어 능률복화 실력편부터 시작해서 센텐스를 쓰는 요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 밑에 여기가 실력이니까 왜 기본도 있겠죠. 근데 기본했다가 갈아타고 여기 갔다가 능률복화 어원편했다가 실력했다가 그렇게 못 가요. 1년에 1회독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것저것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 책으로 가는데 크게 무리 없더라고요. 저걸로 진행을 해도. 이렇게 레벨별 수업 좀 말씀드렸고, VM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팝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끊어읽기는 이제 팝송 수업하면은 저희는 이제 취지가 이거죠. 학부모님들 혹시 팝송 한 곡 노래방 가서 완창하실 수 있는 곡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그쵸?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옛날에 사귀셨던 그 오빠여도 괜찮고요. 같이 노래방 갔는데 가사 안 보고 막 소울 충만해갖고
막 노래를 막 불러버려. 막 스팅 막 이런 노래를 막 불려버리는데 와, 또 잘 불러 심지어. 성시경인 줄? 그런데 완창을 해. 근데 뭔가 이 느끼는 부분이 가사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저 오빠가. 멋지죠? 그쵸? 근데 이게 뭐 그런 모습을 위해서라기보다 팝송을 한 곡을 완곡을 하고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정서를 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결론적으로 살면서 팝송 한 곡의 가사와 완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저희 이제 중등부에서는 그걸 할 수 있어서 여름방학에 한 곡, 겨울방학에 한 곡 해서 제가 지금 다 교재 만들어놨어요. 겨울방학은 뭐니 해도 뭐다? 캐롤이다. 그래서 BTS 뷔가 또 커버곡으로 했었던 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재즈풍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또 찰리 푸시 얼마 전에 내한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저희 제자들도 가서 콘서트 현장에서 막 떼창하던데 원래 알았냐? 아니요. 겁나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갔지. 다 외워서 완창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잊지 못할 추억이었어요. 막 그걸 얼마나 흥이 나겠습니까? 근데 몰라. 막 이래. 가사 몰라가지고. 이거보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팝송 공부하면은 이제 음원 단위로 끊어읽기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학생들은요. 끊어읽기 수업을 제가 내신 때도 이렇게 끊어 표시하는데 어떤 애들은 똑똑하게 질문해요. 선생님, 아까 그거 어디다가 끊는 거예요? 왜 거기서 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끊어읽기는 기준이 법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거나 영문법적으로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의미 단위로 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Can you count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in line to buy the ticket for the movie? 그러면 에? 근데 Can you count? 너 셀 수 있어? 뭐?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숫자. 뭔 사람? Waiting in line, 줄 서 있어. 왜? To buy the ticket. 티켓 사려고. 뭔 티켓? For the movie. 이거거든요. 영어의 어순이라는 게. 그래서 Can you count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in line to buy the ticket for the movie? 이게 full sentence인데 냅다 단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last 이메일 동그라미 막 이러고 대동그라미 별표 위치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수업이 필요합니다만은 독해를 수월하게 한다는 것은 끊어읽기별로 이걸 읽을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순에 따라서. 근데 팝송 같은 거 하니까 진짜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안 까먹잖아요. 애들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팝송 수업 참 좋은데 팝송만 하면 성적은 안 올라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두 곡만 1년에 두 곡이면 뭐 여기 2주와 다니면 6곡은 하고 졸업한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면 뭐 웬만한 콘서트 가서 뭐 뽐뿌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자신문인데요. 역시나 지금 현재 영자신문으로 수업하는 재원생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중간교재로 요거를 주니어 타임즈 이렇게 구매해서 만들어서 워크시트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원생 학부모님들 아마 워크시트 보셨으면 퀄리티 굉장히 좀 열심히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막 신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돌려버리는데 저작권에 걸려요. 신문을 왜 복사를 해? 다 사게 하는 게 맞고 워크북 정도야 저희가 품팔아서 만들어서 질문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워크북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신문이 일단은 핫 이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글들이 있고 저희가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영자신문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영자신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타임즈, 그래서 주니어 타임즈, 키즈 타임즈, 영 타임즈, 틴 타임즈 이렇게 있는데 그거랑 능률에서 만든 애니 타임즈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초등부 키즈 거 있고 주니어 거 있고 틴즈 거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거 있는데 애니 능률 거보다 이 타임즈 게 더 예뻐요. 더 예쁘고 이게 더 외국 거 같은 그 찐을 가지고 온 거고 능률 거는 한국식 같은 느낌이에요. 워크북 같은 것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능률 거 말고 틴타임즈를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에 녹아서 진행하고 제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지금 교재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중등부 해서. 그래서 디자인 지금 맡겨갖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게 수행평가 예행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이 팝송도 들어가 있고 영자신문도 들어가 있고 연설문, BTS 연설문도 들어가 있고 영소설도 조금 들어가 있고 기사글도 들어가 있는 일종의 잡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에 이걸 수업에서도 좀 끌어서 하고 아이들이 읽으면서 성취도를 하는 그래서 보상을 하는, 표창을 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딱 입학하시면 1학기 때는 시험이 없어요. 2학기 때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이 없으니까 애들이 정말 취지대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수업도 하고 하고 싶은 영어를 진짜 찐 공부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대체로 안 그러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버리니까. 근데 어찌됐건 1학기든 2학기든 수행평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중간기말이 없으니까 시험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지필이 없고 수행평가는 100%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상신중학교의 수행평가의 예시예요, 이게. 그래서 교과서 7가 Art Around Us라고 하는 단원명인데 세계 음식 축제를 소개하는 편지를 써라. 자, 그리고 평가 의도, 지침 같은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충족의 가산점, 과거 진행형을 포함해서 써라. 최상급을 정확하게 사용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최대 2점씩 부여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에 모든 중학교를 다 넣진 않았습니다만은 중학교 1학년 영어과 수행평가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드렸으니까 학교마다 약간 비교해서 보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신데요. 일단은 결국 한 학교 것만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거죠. 중학교 내신은 대입에 안 들어가요. 그쵸? 중학교 때 A를 받았던 C를 받았던 E를 받았던 솔직히 대입에 관련성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B, C 깐 애가 고등학교 가서 A 받는 애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어때요? 시험 일정이 딱 짜져요. 수행평가도 언제 보겠다고 이렇게 공지가 나오고 평가 기준은 뭐라고 나오고 어떻게 하면 몇 점을 주겠다고 디테일하게 줄글로 있는데 우리 집 그 아들이나 그 딸내미가 읽다가 여기서 멈춰버려. 못 읽어, 애가. 문해력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요즘에 글 읽으려면 약간 탁탁 막히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걸 막 글을 이렇게 막 읽는 게 사실 좀 오래됐기도 했고.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뭐가 글이 되게 많으면 안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수를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칠게요. 근데 학원에서는 뭐 시험을 잘 보고 레벨이 높아. 아유, 그거 갖고 안 돼요. 고등학교 가면 결국에는 수행평가 이렇게 다 보는 거고 거기서 약간씩 미끄러지면은 지필해서 잘 보는 애가 수행 못 보는 얘기도 사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시행착오 없이 중학교 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갖춰야죠. 날짜에 딱 맞춰서 제출하는 능력. 저 시험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 뭘 물어보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못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한 애가 저걸 되게 우수하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님들께서 같이 좀 호흡을 맞춰주셔야 돼요. 마라톤 할 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뛰어주면 기안84도 같이 뛰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같이 안 뛰어주면 언제 끝이 나는 거지? 얼마나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 2학년 이제 11월이 되면요.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볼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부모님들 저희하고 레벨 테스트 예약하시면 제가 레벨 테스트 독해는 이번에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고1 모고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 B 수준. 근데 애들한테 어려워요. 길고 단어도 어렵고 선택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뭐야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풀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사부작 계속 넣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험을 중학교 2학년 11월에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다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11월이 됐다고 다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비고1반이 구상 캠퍼스에서 HP 1, 2, 3라는 이름으로 1이 제일 레벨이 낮은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을 진행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 3월달 돼갖고 시험 보면은 난리도 아닌 거죠. 시험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틀리는 거지 뭐가 취약하고 뭐가 강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본 적도 없고 단어가 너무 취약한데 문제를 45문제를 줘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문제를 괜히 노출해가지고 나중에 볼 걸. 얘네도 지금 물론 기억도 못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2학년 11월이 된다고 귀대계 자녀가 이걸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근데 어찌됐건 기준을 여기다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얘가 이제 자기는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겠다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성적표인데, 각 문항이 45문항이면은 보시면 여기 이제 정답률이 A, B, C, D, E까지 있고, A, B, C가 쉬운 문제, 그리고 D, E가 조금 어려운 문제. 그럼 내 새끼가 A, B, C는 다 맞는데 D, E는 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혹은 뭐 A, B, C, D 할 거 없이 다 틀린다, 뭐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듣기 17번까지 있는데, 듣기는 지금 초딩들도 보면은 다 맞는 애들이 꽤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고의 듣기평가 17문항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중에서도 보면은 저 정도는 푸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듣기니까. 듣기를 어떻게 어렵게 내요? 그럼 외국 갔다 온 애들만 유리하게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독해랑 문법은 어렵게 내도 되는데, 듣기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그랬다가는 뭐 교육 특구, 뭐 엄마 카드, 아빠 카드, 패스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니까 듣기는 절대로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17문항까지 듣기를 얘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국어, 수학, 영어 이 전체 과목들을 저희가 중학교 2학년 11월부터는 봐요. 이건 이제 국수형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국수형 모의고사. 그래서 이번 주가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 11월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저희가 행사가 있는데, 일단은 요때 시작해서 중3 내내 동안 볼 거잖아요. 근데 매달 보는 건 아니고 국수형은 중3 내내 동안 이제 3번, 4번 정도를 보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 국수형 모의고사고, 마지막 국수형 모의고사를 저희가 미만고,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보는데요. 지금 외부 학생들까지 해서 신청 접수한 인원 보니까 86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재원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원생이 또 다 보지도 않아, 걔네는 또. 아무튼 그래서 구산 캠퍼스에서 지금 일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해서 신청 접수해서 유료예요. 재학생은 유료가 아니지만 재원생은, 외부생은 유료 2만 원씩 내가지고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갈 거라고 적어낼 거니까, 그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올지 추산하는 저희가 성적표를 이렇게 착 주게 되죠. 그걸 보고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 애들은 중2 11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것이다. 요 기준으로 지금 빌드업을 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저 보면 뭐예요? 자기가 어느 등급의 몇 %를 맞추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A에 해당되는 문제를 나는 몇 %나 맞췄는가, 이걸 분석하는 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또 아이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반드시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님들 가정마다 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 뭐 너무나 잘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신 학부모님들 있으시겠지만은, 입시라는 게 제가 지켜보니까 아빠가 가담이 안 되면은 승산이 잘 안 나요, 분위기상. 그래서 결국 아버님들이 나중에 고3 때 돼서 이제 달려들어서 본격적으로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고1 때, 중학교 때도 아빠랑 엄마가 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국구에서 몇 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고 모의고사를 보면 아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공유해서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을 짜는 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애들이 혼자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 공부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재미도 없고. 엄마는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는데 애가 무슨 공부를 해요. 책을 보고.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학부모님 중에는, 제가 이제 집이 상암동인데 주말에 이제 가족들끼리 밥 먹고 차 마시러 가면은 항상 그 찻집에 창가 쪽에 엄마랑 딸이 항상 와서 그 시간에 한 3-4시간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애도 무슨 문제집을 엄청 열심히 풀고, 둘이서 이제 밥 먹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뭐 케이크랑 음료수 같은 거 시켜가지고 창가에서 각자 나란히 앉아가지고 할 거 하고, 화장실 갔다 올 거면 또 오고, 그렇게 주말을 같이 보내고 다 했어? 막 이렇게 하더니 한 몇 시간 지나서 또 가서 저녁 먹으러 가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걔가 스카 가고 난 딴 데 가고 싶지? 이걸 같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대가가 따른다. 네, 이거는 뭐 팩트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 어머니 아버님은 공통점이 다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아빠가 참여를 했어요. 아빠 참여 안 하고 그 서연고 가고 뭐 이렇게 스카이 가고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아버님이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금전적 역할 말고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아버님들이 죄송합니다만은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해버리면 이제 사기가 꺾이니까.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아이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인지하고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게끔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현실을 모르면 응원이 안 되잖아요. 남의 집이랑 자꾸 비교만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오답 정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12월 4일 날 예비 중일반이 오픈을 해요. 그리고 지금 레벨은 예비 중일반이 3개 레벨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2월 달까지, 지금부터 2월 달까지가 한 학기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3개 레벨이라고 했지만 대체로 아마 2개 레벨로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반은 아마 좀 많이 기초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개 레벨 혹은 3개 레벨 이렇게 구성이 돼서 레벨 테스트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표는 아직 이제 저희가 마무리 작업에 좀 있는 상황이고, 월수금인지 화목인지는 테스트를 보고 나야 어느 레벨인지가 나와야 그것도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12월 4일,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한 달 뒤 이렇게 딱 개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레벨 테스트는요, 지금 저희 재학생들이 15, 16, 17일 날 봐요. 레벨 테스트를. 그래서 이제 외부 학생들이 보실 때에는 20일이 이제 월요일입니다. 20일부터 그 주간에 좀 많이 보시기를 신청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약을 잡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이제 실장님께서 일괄로 오신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언제 레벨 테스트 날짜고 신청을 어떻게 하셔라. 그럼 이제 문자 주셔가지고 레벨 테스트 예약 잡으시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12월에 개강을 딱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안 봤던 단어 시험도 봐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는데, 레벨마다 이 모든 영역을 다 못하는 애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 책을 많이 꽂아놓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성취율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레벨마다 같은 영역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반은 VM, 아까 보캐블러리 멘토링 말씀드렸죠. 이게 기본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월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예행연습이라고 하는 방학 교재도 들어가서 팝송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유료 문법 특강들도 그때 열리게 되죠. 그리고 단어 확장 특강도 열리게 됩니다. 매년 여는 특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학이 2월 달까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월이 지나면은 아마도 그때 배정 발표가 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학년 3월 달이 되면은 그 중학교 교복 사갖고 입학을 탁 시키실 거예요. 벌써 걔가 중학생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새 학기가 될 때에는 중일반은 중일만 3개 레벨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방학 동안 조금 열심히 해놓으면 내년 3월 달에 중학교 입학하는 그 월에 조금 더 레벨이 높게 들어갈 수도 있고 차근차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사실 3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월이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고등학생도 3월을 제일 힘들어요. 체력도 딸리고 적응도 해야 되고. 그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고1하고 중1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재미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임선생님 한 명이었다가 막 과목별 선생님 들어오지, 낯선 애들하고 아직 교복도 입지, 학교도 약간 멀어졌지 이러면서 학원까지 그때 세팅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비추예요. 그거는 고등학생들이 어쩔 수 없죠. 걔네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해야 되니까 뭐 그때부터 세팅한다고 해도 뭐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고 빨리 좀 이런 단계별로 단어 암기하는 법, 문법의 기초 공사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직 멀리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이쪽 동네에서 크게 이사 가실 거 아니고 특별히 특목고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특목고 목표로 하셔도 좋습니다. 특목고 저희가 안 보내본 것도 아니고 다 가서 좋은 대학 가서 했던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특목을 가든 자사를 가든 전국구 전사를 가든 간에 고등학교 1학년
1학년의 공통 과목의 내신을 1등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보다 덜 빡세요. 근데 그거를 받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중학교 1학년에 커리큘럼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와 어학원 I'm 실내예요. 그래서 믿어주시고 같이 진행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부차적으로 저희가 드린 거는 내신 분석 레포트가 좀 있는데 아직은 어느 중학교 배정되실지 결정되신 게 아니라서 23년도 이제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얘네가 1학기 때 시험이 없었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보시면 좋겠고 이 중에 제일 어려운 중학교 중에 하나가 영락중학교예요. 그러니까 증산 연서 별로 어렵지 않고 명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명지, 뭐 영락, 뭐 이런 중학교들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 요 수행평가 영어과 평가 계획 한번 현관펜 드시고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시고 나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해안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